참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아프고 또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 보려고 합니다. 2026년이라는 거친 파도를 넘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등 따숩고 배부른 위로보다는 정신이 번쩍 드는 찬물 한 바가지 같은 충언이 여러분의 남은 40년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퇴직하고 나서 등산복 입고 산에만 다니면 행복할 것 같으시죠? 딱 석 달입니다. 그 뒤에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갈 곳 없는 월요일 아침, 텅 빈 거실에서 텔레비전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제2의 인생, 제2의 직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달 공부해서 되는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지금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하고, 이미 나오신 분들이라면 앞으로의 10년을 새로 산다는 각오로 매달려야 합니다. 10년을 준비해야 퇴직 후에 15년이 즐거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꾸 예전 생각만 하십니다. 내가 왕년에 이사였는데, 내가 부장이었는데 하면서 소득 높은 일만 찾으십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2026년 이 시장에서 여러분을 예전 연봉 주고 써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높은 연봉에 모셔가겠다는 제안이 온다면 그건 100% 사기이거나 여러분의 남은 진을 다 빨아먹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소득이 아니라 가치를 찾으셔야 합니다. 돈 안 벌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 비로소 일이 보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아주 따끔하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꼬박꼬박 출근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데, 퇴직하고 나서 갈 곳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인생 설계를 완전히 실패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장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즐겁게 나가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위기입니다. 많은 분이 은퇴하면 돈 쓸 일이 줄어들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제가 숫자로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 당장 종이와 펜을 꺼내서 적어보세요. 현재 한 달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빼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순생활비입니다. 이제 그 금액의 2.5를 곱해보세요. 놀라셨습니까? 아니, 왜 2.5배나 더 드느냐고 묻고 싶으시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장에 다니고 계셨을 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돈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점심도 주고 커피도 마시고 일하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시간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시간이 남는다는 건 곧 돈을 쓸 기회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외식도 더 자주 하고 싶고, 안 가던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못했던 운동이나 취미 생활도 시작하시겠죠. 2026년의 물가는 여러분의 상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지금 수준을 유지하며 품격 있게 살고 싶다면 최소한 2배에서 2.5배의 돈이 매달 통장에 찍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충 은행에 넣어둔 예금에서 곶감 빼먹듯 꺼내 쓰면 이게 감당이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컨드 잡을 준비하라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을 또 하느냐고 투덜대지 마십시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건 단순히 돈을 벌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사람으로 남으라는 뜻입니다. 75세까지는 무조건 현역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100세 시대입니다. 예전처럼 60세에 은퇴해서 뒷방 늙은이로 20년을 보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75세까지 사회봉사를 하든 소액이라도 벌 수 있는 일을 하든 세상 밖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그게 작게라도 수입으로 연결됩니다. 그 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탱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갑시다. 은퇴 후 투자를 하실 때 한 방에 큰 돈 벌어서 편하게 살아야지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그 마음이 바로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2026년에는 여러분의 조급함을 이용한 고수익 유혹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나이 먹어서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시다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뼈에 새기십시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돈을 만들어주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없습니다. 모든 자산은 여러분의 땀과 노력,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위험한 곳에 던져놓고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본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과거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내 자산의 80% 이상은 안전한 곳에 묶어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옷을 걸치고 남들에게 잘 나가는 척 보여주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노후를 갉아먹는 독약일 뿐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십시오. 2026년의 진짜 부자는 겉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보여주기식 삶은 이제 청산하고 본질적인 나 자신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따끔한 충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험난한 100세 시대를 항해해야 할지 그 실전 지침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분들이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만 과거의 영광에 취해 오늘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신발끈을 다시 묶고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7일 내내 노는 게 지상낙원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단언컨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매일 꿀만 먹으면 입천장이 까지고 속이 달아서 못 견디는 것과 똑같습니다. 월화수 3일을 사회를 위해 혹은 누군가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내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일을 하셔야 나머지 4일의 휴식이 진정한 꿀맛이 되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레저만 즐기는 삶은 한 달도 안 돼서 지겨워집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겁주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뇌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7일을 다 놀면 노는 게 아니라 방황이 되고 결국에는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돈 안 벌어도 된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 속으로 콧방귀 뀌신 분들 계시죠?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을 다시 한번 잘 씹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론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 그 시간 동안 돈 쓸 일이 줄어듭니다. 집에서 멍하니 있다가 텔레비전 채널 돌리면서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 주문하고 심심하다고 지인들 불러서 술 마시고 밥 사는 그 비용만 아껴도 웬만한 월급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게 바로 2026년 고물가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소비 절감형 소득입니다. 나가는 돈을 막는 것이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쉽고 확실한 재테크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은퇴 후에 한 방을 노리는 그 마음, 그거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60세, 70세 넘어서 투자 실패하면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애들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걸고 도박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고수익이라는 말에 귀가 팔랑거리십니까? 그건 여러분 마음속에 그동안 돈 충분히 못 모았으니 이번 한 번에 해결해야지 하는 위험한 심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뚝딱하고 돈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는 전래동화에나 나옵니다. 2026년 현실에서의 그 방망이는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려 눕히는 둥이가 될 뿐입니다. 내가 가진 전 재산에서 10%, 20%를 넘어서는 위험한 투자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차곡차곡 쌓아 올린 벽돌만이 폭풍 후에도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2026년의 사기꾼들은 인공지능이니 뭐니 하면서 여러분의 조급함을 아주 정교하게 이용합니다. 마지막 기회다,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특급 정보다 하는 말들은 100%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털어가려는 수작입니다. 반성하셔야 합니다. 내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유혹에 흔들리는지, 내가 과연 내 노후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준비해왔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자본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 과거를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이제라도 내 분수를 알고 안전한 담장을 쌓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예전 명함 붙들고 내가 누군데 하며 거들먹거리고 무리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며 남들의 시선에 목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의 노후는 비어있는 강정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은 이제 청산하십시오. 2026년의 진짜 부자는 겉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매달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고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인 나 자신을 채우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기여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따끔한 소리가 여러분의 심장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지도를 그려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80대, 90대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지에 대한 3W 전략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사진첩에 넣어두시고 오늘부터 시작될 새로운 인생의 신발끈을 다시 묶으십시오.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그 가치는 여러분이 스스로 증명해 나갈 때만 빛이 나는 법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은퇴 후에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세 가지 질문, 즉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이걸 3W라고 부르는데 이거 종이에 적어보라고 하면 제대로 쓰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공기 좋은 곳 가서 살면 좋겠다, 손주들 보면서 살면 좋겠다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대책 없는 소리인지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박살 내드릴게요. 첫 번째,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2026년 지금 서울 집값이며 지방 땅값이니 하는 자산 가치만 따지지 마십시오. 제가 묻는 어디서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의 집 거실 소파입니다.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 들고 있는 그 모습은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말 보기 싫은 풍경입니다. 소파는 여러분의 안식처가 아니라 서서히 여러분을 갉아먹는 늪입니다. 집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이 머물 수 있는 사회적 거점이 있습니까? 경로당을 가라는 게 아닙니다. 도서관이든 공유 오피스든 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센터든 아침에 씻고 옷 갖춰 입고 나갈 목적지가 있느냐는 겁니다. 2026년은 고독사가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한 남성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 누구와 지낼 것인가입니다. 아직도 퇴직할 때 부하 직원들이 써준 롤링페이퍼나 기념파에 들여다보고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의 동료가 아닙니다. 퇴직하고 석 달만 지나보세요. 여러분이 먼저 전화하지 않는 이상 그들에게서 전화 올 일은 없습니다. 그게 비정한 게 아니라 당연한 사회의 이치입니다. 직장 타이틀을 떼고 났을 때 오로지 인간 나 자신으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3명만 있어도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는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고집을 꺾고 옛날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2026년의 새로운 인간관계는 여러분의 지갑이나 옛 명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와 경청에서 시작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아들, 딸 전화 기다리는 것도 이제 그만하세요. 그들도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채워줄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입니다. 소일거리를 찾으라고 하니까 소일거리의 뜻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저 시간 때우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는가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를 증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2026년의 세상은 우리 선배님들의 경험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혹은 무료로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부사장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해? 하는 자존심이 여러분의 노후를 망치는 주범입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든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그 감각이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컨드 잡의 본질입니다. 돈을 벌라는 게 아니라 사회와 연결된 끈을 놓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2026년의 대한민국은 늙어가는 속도가 세계에서 제일 빠릅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다 책임져 줄 거라는 환상은 버리세요. 내 노후는 내가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방법이 단순히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사회적인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점을 제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 아내에게 삼시세끼 챙겨달라고 하는 이른바 삼시기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 평화는 끝입니다. 아내분들도 이제 자기 인생 살고 싶어 하십니다. 제발 아내의 치맛자락 붙잡지 말고 여러분만의 세상을 구축하십시오. 지금 당장 종이를 펴고 적어보세요. 내일 아침 9시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나는 내일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그리고 나는 내일 세상을 위해 어떤 작은 기여라도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이 안 나온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 상태입니다. 당장 집 앞 문화센터라도 가서 강좌 리스트를 뽑아오세요. 동사무소에 가서 자원봉사 자리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이 내일 당장 해야 할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2026년의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거의 껍데기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그 불룩하게 나온 발, 굽은 어깨, 그리고 뻣뻣해진 무릎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그저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흐트러진 몸뚱이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좀비입니다. 2026년 이 고물가 시대의 건강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자 재테크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S&P 500을 공부하고 ISA 장독대를 채워봤자 뭐 합니까? 한번 크게 아파서 병원에 눕는 순간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수억 원은 한 달 만에 증발합니다. 2026년의 의료 물가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요양병원비나 간병비는 이제 웬만한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죠. 그럼 지금 당장 그 소파에서 일어나 운동장으로 나가세요.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지우는 짐의 무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근육이 연금보다 무섭다는 말을 농담으로 듣지 마십시오. 다리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보험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텔레비전만 틀면 나오는 유명 연예인들이 선전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고령자 보험,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2026년의 보험사들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다 알고서도 가입시켜준다는 건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거나 나중에 보장받을 때 꼬투리를 잡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여러분의 노후에 터질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은퇴해서 수입도 없는데 3년마다, 5년마다 보험료가 쑥쑥 오르면 나중에 정작 보험이 절실하게 필요한 70대, 80대에는 비싼 보험료를 감당 못해 해지하게 됩니다. 사탕발림 같은 광고에 속아 노후의 귀한 현금을 보험사에 상납하지 마십시오. 진짜 최고의 보험은 보험 증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운동화입니다. 2026년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죽지도 못하고 병석에 누워 20년, 30년을 보내는 유병장수가 가장 큰 재앙입니다. 치매는 또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자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괴물입니다. 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람을 만나고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기계치라 스마트폰 못 써 라고 뒷짐지고 있는 그 태도가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세상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2026년인데 아직도 1990년대 사고방식에 갇혀 계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세요. 매일 영양제는 한 주먹씩 드시면서 정작 하루에 만보도 안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몸에 좋다는 음식은 찾아다니면서 술, 담배는 여전히 못 끊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건 재테크로 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2026년의 병원은 여러분의 돈을 합법적으로 가져가는 곳입니다. 병원에 돈 갖다 바치기 싫으면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뜯어 고치세요. 자산 관리의 시작은 가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체중계와 혈압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제가 오늘 너무 심하게 말씀드린다고 서운해 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진심 어린 충언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10년 뒤 병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때 조금만 더 움직일 걸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노후의 품격은 통장의 액수가 아니라 내 발로 화장실 가고 내 손으로 밥 먹는 자립 능력에서 나옵니다. 그 자립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장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인바디 측정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내 몸의 근육량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확인해보면 여러분의 노후가 얼마나 위태로운지 바로 알게 될 겁니다. 그 충격적인 숫자를 마주하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선배님들 가슴 제일 아픈 곳을 한번 콕 찔러 보겠습니다.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지금 자식들한테 집 보태주고 결혼 자금 대주고 손주들 봐주느라 내 노후 자금 헐어 쓰는 거, 그거 정말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과 나 둘 다 같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자살 행위입니다. 2026년의 경제는 우리 젊은 날처럼 일어설 기회가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한번 무너진 노후 자금은 절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식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명줄을 던져주려 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나중에 내가 아프면 자식이 돌봐주겠지 하는 그 생각, 그게 바로 비극의 시작입니다. 2026년의 자식들은 자기들 입에 풀칠하기도 바쁩니다. 여러분이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자식에게 고마운 부모가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면서 왜 행동은 짐이 되는 방향으로만 가고 계신가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죽을 때까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부모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부모의 도리입니다. 자식들이 찾아오길 바란다면 돈을 쥐고 계세요. 슬픈 현실이지만 2026년의 효도는 통장에서 나옵니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나에게 손 벌리지 않을 때 자식들은 기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부모가 만날 때마다 돈 걱정하고 어디 아픈데 돈 없다고 눈치 주면 자식들은 발길을 끊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그럴 수 있냐고 원망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고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자식 결혼 자금으로 털어넣는 건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손주 봐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병 들어가며 손주 봐줘봤자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라는 소리 듣기 십상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의 세컨드 잡을 찾으세요. 월 50만 원이라도 버는 일을 만드시고 그 돈으로 손주들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 주는 게 훨씬 환영받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길입니다. 몸축내가며 공짜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은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 존재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따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26년의 노후는 예전처럼 짧지 않기 때문입니다. 60세 은퇴해서 100세까지 산다면 무려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자식 눈치 보며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 돈 내가 쓰면서 당당하게 살고 싶으세요? 지금 당장 자식들에게 선언하세요. 여기까지가 내가 해줄 수 있는 한계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다. 라고요. 자식들이 서운해한다고요? 잠깐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병들고 돈 없어서 자식들 가계부까지 파탄 내는 것보다 지금 욕 좀 먹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망치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결해주면 자식은 평생 경제적 미숙아로 남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곧 자식의 자립심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2026년의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자식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낚시질을 멈추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진정한 부모상입니다. 자, 이제 자식 걱정은 그만 접어두고 다시 여러분의 통장과 건강으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은 누구의 조연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인공이어야 합니다. 주인공이 무대 뒤에서 자식들 도시락 싸느라 정작 자기 대사도 못 외우고 있으면 그 연극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무대 중앙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독해지셔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시 돋친 듯 아프게 들리셨을 겁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내내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말하나 싶어 기분이 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2026년 이 거친 세상은 여러분이 기분 좋게 들을 만한 달콤한 위로만으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마지막으로 깊이 새겨야 할 본질적인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욜로니 카푸어니 하는 말들 기억하시죠? 현재의 행복이 제일이라며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그 화려한 유혹들 말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노후에 준비되지 않은 욜로의 끝은 골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장 외제차 타고 비싼 오마카세 먹으면서 남들에게 나 은퇴하고도 이렇게 잘 산다라고 보여주는 것에 열중하고 계십니까? 그건 미래의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으며 오늘 하루의 허영을 사는 짓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쓴소리를 견뎌내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변화할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경제적 자유와 건강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온 마음을 다해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경제해우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